지난 시간에 축 설계를 했습니다. 자, 뭐를 고려한 축 설계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강도, 그렇죠. 네, 강도를 고려한 축 설계를 했습니다. 강도라는 게 뭐예요? 파괴에 대한 저항. 그래, 파괴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갖다 우리가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축을 설계하는데 축이 어떠한 토크를 받고 또는 굽힘 모멘트를 받았을 때에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름을 얼마로 해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축의 강도를 고려한 설계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 강도가 우선이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그 하는 설계는 뭐냐, 강성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네. 3의 2인가요? 네, 3의 2. 축의 강성 설계죠? 네. 네, 강성 설계입니다. 자, 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이것은 변형에 대한 저항을 말해요. 네, 변형에 대한 저항입니다. 네. 특히 여기에서의 그 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틀림 변형. 축이 토크를 받게 되면 비틀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비틀렸을 때에 그 비틀리는 양이 어떤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많이 비틀렸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그 축이 탄성에 의해서 다시 어떻습니까? 비틀렸던 양이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계속 비틀렸다 원래 위치로 갔다, 또 비틀렸다 원래 위치로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진동 형태로 진동 형태. 이때 그 비틀리는 양이 작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과도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공진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축이 갖고 있는 그 고유 진동수와 작용된 그 비틀림에 의해서 이게 발생되는 그 진동수하고 이게 같은 주기가 되면은 공진을 일으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큰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 비틀리는 양을 갖다가 어느 각도 이하로 제한을 해서 축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오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네,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축의 한쪽 끝을 갖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네, 고정을 시켰습니다. 뭐 축이 이렇게 고정된 축은 없죠. 네. 네, 회전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뭐예요? 우리 자동차 내가 얘기했지만은 엔진은 계속 동작이 되면서 회전을 전달하고, 바퀴는 뭐예요? 차체의 무게라든가 또는 뭐 이 사람의 짐의 무게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해요? 잘 안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굴러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예요? 비틀린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경우를 한번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요, 여기다가 어떤 기준선을 하나 내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중심에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토크 T가 작용이 됐습니다. 네, 토크 T가 작용이 됐어요. 토크예요. 토크라는 것은 뭐예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그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 얘가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접선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힘이 작용이 돼야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회전 중심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회전 중심이. 예. 그랬을 때 이 지름을 갖다가 D라고 한다면 이때 토크 T 값은 어떤 값이 돼요? P 곱하기 2분의 D 값. 얘가 토크라고 했어요. 단위는 뭐가 되나요? 뉴턴, 네, 뉴턴 미터, 뉴턴 밀리미터, 그렇게 되겠죠? 네, 뉴턴 미터, 네. 줄, 이런 단위를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토크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비틀림을 받았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선이 움직이죠? 네. 예, 변형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변형을 일으킬까요? 여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움직이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변형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단면상에서 보면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미끄러운 변형을 일으켜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 비틀림 능력, 전달 능력, 타우죠. 그걸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도 설계를 했잖아요. 네? 네. 뭐 타우, 비틀림 능력 타우는 ZP분의
T 그죠? 네, 그 식에 의해서 축지름 중실축일 때 D는 3 루트 파이 타우분의 16T 뭐 이런 식이 만들어졌었죠. 그랬잖아요. 네. 자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게 변형을 일으켰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 단면상에서 단면상에서 이 비틀린 각도 있죠. 예, 이 각도 있죠. 네. 예, 이 세타 이걸 세타라고 하세요. 네. 이 세타를 뭐라고 하느냐? 비틀림 각이라고 해요. 네, 비틀림 각도. 네, 이 단면상에서 이 각도를 갖다가 비틀림 각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바로 이렇게 토크를 받았을 때 이 비틀림 각도가 어떤 한도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발생된 이 비틀림 각 세타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세타를 먼저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조각에서 배웠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비틀림각 세타는 어떤 식을 갖냐? G, I, T분의 T. 이때 이 축의 길이를 갖다가 L로 놓겠습니다. 네, 이 축의 길이를 L로 놓겠습니다. 네, 요지에서 스몰 L로 놨죠? 네. 네, 그래서 GIP분의 TL 이런 식을 갖게 됩니다. 네, 단면에서의 비틀림 각도 세타. 자, 이때 여기에서의 단위는 라디안이에요. 라디안. 들어오셨죠? 자, 라디안하고 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 라디안 어떤 값을 가져요? 파이분의 180도의 값을 갖죠. 약 얼마의 값을 갖습니까? 57점. 네, 57.3도의 값을 갖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G는 뭐예요? 이 식에서 G는 뭡니까? 전단 탄성계수죠. 그렇죠? 예, 전단 탄성계수입니다. 우리가 가로 탄성계수 또는 횡 탄성계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IP를 뭐라고 해요? 저기에서요, 식에서. 극관성 모멘트, 극단면 2차 모멘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관성 모멘트 또는 극단면 2차 모멘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중실축일 때 중봉 이게 뭐예요? 속이 꽉 찬 이러한 중실축일 때 지름이 깁니다. 지름이 깁니다. 자, 이런 단면에서의 극단면 2차 모멘트 IP는 어떤 값을 갖나요? 32분의 네, 32분의 파이 D의 4제곱이죠. 그렇죠? 네. 그냥 관성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는 64분의 파이 D의 4제곱이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공 단면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는 이런 축이에요. 네, 이런 축입니다. 네, 구멍의 지름이 D1 구멍의 지름이 D1 그 다음에 바깥 지름이 D2예요. D2 이랬을 때의 IP 값은 얼마를 갖습니까? IP는 32분의 파이 D2의 4제곱 네 4제곱 마이너스 D1의 4제곱 이런 값을 갖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축지름비 D2분의 D1을 X라고 한다면 이 식은 어떻게 변형이 되나요? 이 식은요. 32분의 파이 D2의 4제곱에 1 마이너스 X의 이런 값을 갖습니다. 단 여기에서 뭐예요? X는요. X는 D2분의 D1이죠. 네. 이 값은 우리가 이제 축지름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죠. 예. 바로 여기에서 이 식에서 IP는
바로 이 값들을 말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t는 뭐예요? 토크죠. 토크란 말이야. 그렇죠? 네, 이 토크 값이에요. 토크 값이. 네, 바로 이렇게 구해지는 값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름도 구해야 되고요. 네? 네, 기름을 몰라. 우리가 설계하는 건 지금 기름을 설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기름을 모르는 상황에서 t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죠. 그죠? 네,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동력, 축을 회전시키는 동력의 그 근원이 있죠. 뭐예요? 자동차면 엔진, 공작기계면은 전동기, 모터죠. 그 모터나 그 엔진의 뭐예요? 그 용량에 따라서 이 축에 전달되는 토크 값이 달라진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토크 T 값은 우리가 이제 구할 때 2파이 n분의 60 h라고 하는 이런 식에 의해서 우리가 T 값을 구하죠. 아주 중요한 식이죠. 앞으로도 이거 계속 이 식이 나와요. 예. 여기에서 n은 뭐예요? RPM, 회전수예요. 공장 회전수. 그렇죠? 여기서 h는 뭐예요? 동력이에요. 동력. 전달 동력입니다. 몇 킬로와트를 하는 거죠. 뭐 자동차 엔진의 그 동력. 그 다음에 우리 공작기계에 장착이 되는 그 모터의 동력. 그거는 제조하면서 이미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떤 용량의 모터를 갖다 장착을 시킬 것이냐. 이 자동차에 어떤 용량의 엔진을 장착을 시킬 거냐 하면은 이미 이 동력은 우리가 아는 값이 돼요. 그 값에 의해서 이 축에 전달되는 토크 값이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 하나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이게 회전수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범용 선반, 우리 저 실습장에 내려가면 있어요. 거기 선반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작은 뭐 특상 선반도 있고 좀 큰 그 범용 선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범용 선반을 보게 되면은 최저 RPM이 있고 최고 RPM이 있어요. 그래서 레버를 조작해서 우리가 그 회전수를 바꿔주잖아요. 네. 예. 그 뭐 제조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글쎄요. 거기에 지금 막 뭐 최저 RPM이 예를 들어서 50 RPM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최대 RPM이 2000 RPM이라고 합시다. 거기에 그 척이 돌아가는 회전수예요. 최종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이 토크 값하고 회전수는 어떤 관계예요?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그렇죠. 반비례입니다. 이게 회전수가 빠르면은 그 토크 값도 커지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회전수가 가장 적을 때 가장 큰 토크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할 때 가장 큰 토크가 거기에 차축에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딱 이제 뭐야 출발을 해가지고 고속도로로 막 뭐 시속 100km로 달려. 그때는 축이 별로 토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어떤 토크를 계산한다. 그러면은 그 시스템에서 최저 RPM을 기준해서 토크를 구하는 거예요. 최고 RPM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는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 회전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응? 공작기계뿐만이 아니고 하다못해 선풍기 같은 경우에도 네. 그렇죠? 1단, 2단, 3단 뭐 이렇게 회전수가 달라지잖아. 그럴 때에 그 축을 설계한다. 토크를 내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뭐예요? 최저 RPM을 기준해서 토크 값을 구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예, 이거 반드시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이 토크 값은 뭐 이 식에 의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네. L은 뭐예요? 이 축의 길이입니다. 알겠죠? 네? 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이 세타 값이 지금 라디안인데 이거를 도로 단위를 도로 바꾸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세타는요. 여기다가 57.3을 곱하면 되겠다. 1 라디안은 57.3도니까. 그래서 57.3 곱하기 G, I, T분의 TL.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위가 뭐라고요? 도의 단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식을 꼭 좀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축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때 그 축에 발생되는 각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름 기값을 알아야 이 IP가 구해지죠. 네. 지름 기값이 이제 완전히 다 생산이 된 거야. 생산이 된 상태에서 내가 각도를 알고 싶다. 그럼 이 식에다 대입을 해서 그 비틀리는 각도를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축의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또 이 전단 탄성 계수는 또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대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축에 연결되어 있는 그 모터나 엔진의 그 출력 동력이 얼마냐, 몇 킬로와트냐, 아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 축의 길이가 그러면 몇 미터냐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비틀린 각도 세타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이제 그 만들어져 있는 설계가 끝난 그런 제품, 완성 제품에서의 비틀린 각도를 구하는 식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 축의 지름이야. 과도하게 얘가 비틀림을 일으키면은 비틀림 변형을 일으키게 되면은 안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연강의 경우에 축 길이 1m에 대해서 그 비틀림 각도가 4분의 1도 이내가 되면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축길이 1m에 대해서 4분의 1도, 0.25도죠. 비틀림 각도가 이 각도가 1m에 대해서 이게 1m일 때 이 세타가 0.25도, 그러니까 4분의 1도 그 이내로만 얘가 비틀리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식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하의 축 공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하의 축 공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조금 내가 지우겠습니다. 네, 이거 지우고요. 여기에서 바하의 축 공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네. 자,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축 길이 L 이꼴 1m 1대1에 1m 그 길이에 대해서 세타 값이 얼마? 4분의 1도 이내로만 비틀리면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재질은 연강이라고 했어요. 연강이면은 전단 탄성 계수가 약 얼마냐면은 80 기가 파스칼. 80 기가 파스칼. 네. 대략 이 정도가 됩니다. 자, 이런 조건 하에서 지금 세타가 4분의 1도. 자, 그러면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때의 축지름을 그러면 한번 구해보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의 축지름을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세타는 57.3 곱하기 GIP분의 TA잖아요. 각도로 했을 때, 도로 했을 때. 자, 그러면은요, 세타는 4분의 1도가 됩니다. 4분의 1도는 57.3 곱하기 G가 얼마예요? 80 기가파스칼이에요. 80 기가파스칼은 뭐예요? 80 곱하기 10의 세제곱 메가파스칼이죠. 그렇죠? 기가는 10의 부승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80 곱하기 10의 세제곱의 메가파스칼 뭐예요?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하고 같은 거죠. 1메가파스칼은 1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하고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제가 단위 환산 여러분들한테 몇 번 해드렸죠? 1메가파스칼은 1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하고 같다. 그러니까 80 곱하기 10의 세제곱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되는 거예요. 80 기가파스칼. 자, 그러면은 이 값을 직접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80 곱하기 얼마요? 10의 세제곱. 단위가 밀리미터로다가 들어갔어요. 뉴턴과 곱하기
IP가 얼마예요? 중실축에 대해서 할게요. 중실축 32분의 파이 D의 4제곱이에요. 32분의 파이 D의 4제곱이에요. 그렇죠? 네, GIP분의 그 다음에 TL이죠. 네. 그럼 T는 뭐예요? 아까 2파이 N분의 60H라고 그랬죠.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T는 2파이 N분의 60H라고 하는 식을 갖습니다. 자, 이때에 나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 동력의 단위를 킬로와트의 단위로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엔진이나 이 모터의 용량이 크다 보니까 숫자가 커져.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동력을 말할 때 와트 단위보다는 킬로와트 단위로 주로 많이 써. 이게 몇 킬로와트짜리의 엔진이다. 이 모터는 몇 킬로와트짜리의 모터다. 이런 식이고요. 그 제조사에서 그렇게 표시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단위를 킬로와트 단위로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단위는 뭐가 돼야 돼, 지금? 이거 지금 뉴턴하고 밀리미터 단위로 들어갔잖아. 네. 이 단위가 뉴턴 밀리미터의 단위로 나오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1와트는 어떤 값이에요? 1와트는 1 뉴턴 미터 퍼 세크 값을 갖죠. 그렇죠? 이거 밀리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1 뉴턴 곱하기 10의 세제곱 밀리미터. 그렇죠? 퍼 세크가 됩니다. 즉 10의 세제곱 뉴턴 밀리미터 퍼 세크예요. 뭐가요? 1와트가. 그러면 1kW는요? 1kW는 이 값에다가 10의 세제곱을 더해줘야 되죠. 킬로가 10의 세제곱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10의 6승 뉴턴 뭐가 됩니까? 밀리미터 퍼 세크가 되죠. 뉴턴 밀리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이렇게 1kW.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단위가 킬로와트 단위로 들어가면서 나오는 단위는 이렇게 뉴턴 밀리미터로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거 여기다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곱하기 얼마를 했으면 됩니까? 10에 6승을 했으면 돼요. 네. 그러면 나오는 단위는 뭐가 되느냐? 뉴턴 밀리미터의 단위로 나와요. 이 단위가요. 네. 뉴턴 밀리미터의 단위로 나와요. 이렇게요. 여기에 H값 들어가는 거는 킬로와트로 들어가요. 나오는 거는 이렇게 밀리미터로 나와요. 뉴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T값이 들어갈 때 얘를 대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쓰면 이렇게 됩니다. 2파이 n분의 60h 요거를 킬로와트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첨자를 붙일게요. 네. 킬로와트 단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곱하기 뭐가 돼요? 10의 6승. 됐어요. 이게 T값이에요. T값. 됐죠? 네. 곱하기 뭡니까? 축끼리 L이죠? L은 뭐 얼마라고 그랬어요? 1m라고 했어요. 얘도 밀리미터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의 세제곱 1000mm잖아요. 1m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면 되겠죠? 네.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4분의 1도는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거 80 곱하기 10의 세제곱 여기서 요거 없앨까요? 10의 세제곱하고 여기 10의 세제곱 있잖아요. 네. 없어지죠? 그렇죠? 또 뭐 없어질 거 있나요? 네, 뭐 약분 좀 있다 하고요. 그냥 그대로 갑시다. 그럼 여기에서 요 2파이엔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밑에 거하고 곱해지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2파이엔 곱하기 80 곱하기 파이 D의 4제곱. 네. 파이 D의 4제곱 분의
이거 위로 올라가죠. 이거 57.3 있네요. 57.3 곱하기 32 위로 올라가죠. 네. 32 곱하기 60 H 이거 단위 킬로와트예요. 네, 킬로와트. 곱하기 뭡니까? 10의 6승이죠.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예. 자, 뭐가요? 4분의 1표가. 4분의 1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D의 4제곱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럼 여기에서 4분의 1도는 이 값이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2파이 n 80파이 D의 4제곱. 그렇죠? 80파이 D의 4제곱 이꼴 얼마가 돼요? 4 곱하기 57.3 곱하기 32 곱하기 60 H 킬로와트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얘거든요. 얘거든요. 그럼 이 식에서 D의 4제곱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D의 4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2 곱하기 80 하니까 160이다. 그죠? 그러니까는 160 파이니까 파이 제곱이다. 파이 제곱 n 맞죠? 네. 빠뜨리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분의 뭐예요? 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대로 쓸게요. 4 곱하기 57.3 곱하기 32 곱하기 60 H 킬로와트 곱하기 10의 6승 이게 된다. 이게 네.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건 뭐예요? D를 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축지름 D는 4 루트 해서 뭐예요? 여기 안에 이 값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 근호 안에 N하고 H 킬로와트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숫자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렇죠? 이거를 계산해가지고서 근호 밖으로 끄집어내 놓으면 D는 어떤 값이 되느냐? D는 130의 4 루트 n분의 h 킬로와트 단위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예, 이게 바하의 축공식이에요. 이게 바하의 축공식. 단위는 뭐가 돼요? 단위 밀리미터 단위로 나옵니다. 이게 예, 밀리미터 단위로 나옵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나오는 시계. 혹시 계산기 눌러가지고 얘가 130이 안 나오면 129점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안전하기 위해서는 큰 값으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대략 130의 4루트 n분의 h 킬로와트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n은 축의 회전수, 그 다음에 여기에서 h는 그 축에 전달되는 동력값.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재료가 연강이 아니고 다른 재료다. 그럼 이 값이 80이 아닐 수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이 값을 갖다가 바꿔줘야 되죠. 네. 그렇죠? 이 값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 D 값을 여러분들이 구해내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세타는 GIP분의 TL 라디안인데 여기다가 이걸 도로 할 때는 여기다 곱하기 얼마나 한다고? 57.3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축지름 D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그 중실축이 아니다. 이런 중실축이 아니고 이렇게 중공축이다. 중공축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 식에서 여기에 분모에 뭐예요? 1-x의 4제곱만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예.
여기에 1-x의 4제곱만 분모에다 곱해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그 값이 뭐예요? D2가 되는 거죠. 중공란면일 때. 알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비틀림을 고려한 그 비틀림 각도를 제한한 그 축지름을 구하는 식 D값을 구하는 것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